자, 이번 시간에 124페이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정의역이 있고요. y라는 공역이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면 이 f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정역이 있고 a, b, c라는 공역이 있어요. 그 대응 관계는 1이 a로, 2가 b로, 3이 c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볼게. 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역함수란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 원래 함수의 공역과 정의역이 바뀐 함수를 말해. 다시 말해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다면 y에서 x에 대응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f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하면서 역함수는 공역에서 정의역으로 가는 거고 원래 왔던 그대로 가는 거니까 a가 1로, b가 2로, c가 3으로 가는 이 함수가 바로 f함수의 역함수라고 그러고 표현 방식은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표시해서 이게 f함수의 역함수라는 표시로 하면서 어떻게 읽어주냐면 인버스, f의 인버스 함수라고 읽어줘요. 그게 역함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정의. 역함수란 뭐다? 공역과 정의역이 바뀌어진 함수. 그래서 대응하는 방향도 반대가 돼버렸죠. 이게 역함수라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서 공역이 D가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면 정의역에 D가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 D로 온 화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Y와 X가 바뀐 역함수는 D가 가는 방향이 없죠. 즉 D가 화살을 쏠 수가 없지. 그러면 이건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왜 얘는 화살을 쏠 수 없는지 다시 역추적해서 보니까 화살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화살을 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아까는 왜 다 쏠 수가 있었죠? 언제 다 쏠 수가 있냐면 바로 얘처럼 1대1 대응이 될 때 역함수도 함수로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 해야 되냐면 원래는 f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몇 가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공역이 방금처럼 1, 2, 3, 4가 있고 y는 a, b, c, d, e가 있을 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대응받지 못하는 이 함수가 나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게 되는데 a, b, c, d, e에서 1, 2, 3, 4로 가. 그럼 a가 1, b가 2, c가 3, d는 4가 되지만 2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건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니까 1대1 함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얘가 1번 경우야. 그럼 2번 경우 한번 가보자. 또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냐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갈 때 자, 1, 2, 3이고 A, B, C인 경우에서 자, 다음과 같이 1이 A에 2가 B에 3도 B에 가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보면 A, B, C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자, 1은 누가 가였어? A로 갔으니까 A는 다시 1로 가겠죠. 근데 여기 봐봐. B로 온 애가 2도 B가 왔고 3도 B가 왔으니까 B는 돌아가려면 2에도 3도 이렇게 가줘야 돼. 자, 이렇게 가버린 순간 정의역이 두 개의 화살을 발사하게 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땐 두 가지 경우인데 얘처럼 이렇게 남는 함수, 즉 화살을 받지 못한 원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얘처럼
두 개의 화살을 받는 경우는 두 개가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둘 다 어떤 경우죠?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1, 2, 3이 있으면 여기가 A, B, C가 있는 것처럼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가 일단 어때야 돼요? 개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25페이지 2번 역함수를 구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자, 예를 들어 fx 함수가 2x 플러스 1이 될 때,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 얘는 다시 말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fx가 y니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역함수는 뭐였어? 정의가 공역과 정의역을 바꾼 거였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x와 y를 뭐한다? 바꾼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x에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한다는 거야.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식이 x는 2y 플러스 1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즉 x랑 y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는 y는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y는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2y 남고 x 넘어가니까 x 1이 넘어가니까 x-1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가 될 텐데 바로 이 함수가 바로 뭐다? f함수의 역함수인 인버스 함수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이 f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랑 y로 바꾼 후에 뭐만 하면 돼? y는으로 정리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역함수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할 텐데,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를 안 할 거예요. 역함수를 되도록이면 안 구하고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럼 성질을 가기 전에 뭔가 하나만 체크해 보자. 뭐냐면 그래프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우리가 방금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아니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방금 전에 식을 구했었죠. 그럼 이 두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첫 번째 누구부터 그려볼 거냐면, 잠깐만 이걸 여기다 적고 큰 데다 그려보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누구부터 그려볼까 하면 얘 y는 2x 플러스 1부터 한번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0,1을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럼 이런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대략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날 거예요. 자,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고, 자, 역함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0,2분의 1 또는 1,0을 지나죠. 자, 여길 지날 거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분의 1인 자, 요 점을 지나겠다.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얘가 역함수인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면 방금 이거야. 어디 포인트? 역함수란 지금 x랑 y를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 대칭이동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가 x 대입하는 경우는 누구 대칭일 때 이렇게 대입을 했었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중에서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하는 경우는 4개 중에 누구였죠? 바로 y는 x 대칭이었지. 근데 지금 역함수가 꼭 그렇단 말이야. 역함수가 어떻게 구한 거야, 얘를? y에다 x 대입하고 x에다 y 대입해서 y는으로 정리했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x라는 이 항등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럼 0,0 지나고 1,1 지나니까 대략 이 정도의 직선이 될 텐데 봤더니 바로 이 검은색 선을 y는 x라는 이 검은색 직선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바로 y는 fx 함수와 y는 f 인버스 함수는 바로 무슨 관계다? y는 x 대칭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하자면 fx 함수가 a, b를 지나면 누구는 이 역함수는 몇 몇을 지날 수밖에 없어? y는 x 대칭이니까 b, a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역함수의 성질인데 fx 함수는 a, b를 지난다는 건 fa가 b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역함수는 몇 몇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b, a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래 함수 fa가 b면 f 역함수는 뭐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 b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걸로 우리가 얘네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려줘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우는 성질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이유가 뭐라고? 바로 누구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적인 걸로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성질로도 확인을 했어. 자, 그럼 우리 125페이지의 3번에 성질 여러 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건이라든지 구하기 그리고 그래프적인 것들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고 지금부터 성질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성질은 방금 했던 대로 fa가 b면 f 역함수의 b는 a다. 요게 1번 성질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쓰는 두 번째 성질부터 한번 가볼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면 누가 될까 했더니 역함수 하면 x랑 y 바뀌죠. 근데 또 역함수 하면 다시 바뀌죠. 그러면 원래 함수가 되어버리잖아. 다시 말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원래 함수인데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근데 그거의 또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원래 함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같고 그럼 세 번 역함수 처리가 되면 그냥 역함수가 되는 것처럼 마치 뭐랑 똑같죠? 여집합했던 거랑 똑같이 두 개씩 사라진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성질에 대해서 가보자. 자, 뭐냐면 세 번째 성질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또는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얘는 x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올까 누가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죠. 여기다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함수, y에서 x로 가는 함수 f 역함수. 근데 둘을 합성하게 되면 y가 f랑 만나니까 다시 x로 가게 되지.
그럼 여기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1, 2, 3이 A, B, C로 가고 A, B, C가 1, 2, 3으로 가는 이런 대응관계에 있는 F함수와 역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X로 가는 F함수, 역함수 그리고 1, 2, 3, A, B, C 다시 1, 2,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F 도트 F 아니지 미안 F 역함수 도트 fx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밑에 있는 거. 자, 그럼 봐봐. 1이 A로 가고 2로 가고 C로 가는데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간다는 건 위에서 우리가 이미 정해놨지? 그럼 이 합성함수는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공역이죠? 이 처음에 있는 애가 정의역이고 끝에 있는 애가 공역이라 그랬지. 그럼 이 함수에다가 역함수 도트 f함수에다 1 대입해 볼게. 누가 나와? 1이 A 거쳐서 결국 누구에 도달해요? 1에 도달하게 되지. 그럼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2가 B를 거쳐 2로 도달하니까 결국 대입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대입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야? 봐봐. 원래 함수가 1에서 A로 갔다면 역함수는 A에서 1로 가. 그럼 왔다 다시 돌아가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대입한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대입한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저번 여러 가지 함수에서 뭐라고 했지? 항등함수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누가 되더라?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왜냐?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집어넣은 그대로 출력하게 돼요.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두 함수를 모르는데 두 함수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면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F함수와 G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G가 F의 역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3번 성질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4번 성질 한번 하고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 자, 4번 성질은 조금 길기 때문에 이걸 지워보고 얘네도 이따가 한 번에 쭉 정리할게요. 자, 4번 성질은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야. 즉 f.g라는 함수,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를 역함수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g 역함수 도트 f 역함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역함수 되니까 그래 너도 역함수 되고 너도 역함수 된다는 건 인정해. 근데 왜 위치가 왜 바뀐 거야 도대체? 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똑같이 fs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볼게. 그리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볼게. 그럼 1, 2, 3에서 4, 5, 6으로 가고 4, 5, 6에서 7, 8, 9로 가는 이렇게 대응관계에 있는 함수들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한번 익혀보자. 그럼 이 둘을 합성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돼? 바로 g.f라는 함수가 되죠. 그럼 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x에서 y로 거쳤다가 z로 가는 함수. 다시 말해서 여기가 f고 여기가 g가 되니까 이름은 g.f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럼 보세요. 1, 2, 3에서 4, 5, 6으로 가고 7, 8, 9로 가서 이렇게 대응관계 있는 함수 두 함수를 이렇게 합성시킨 거. 이거는 합성함수에서 했었어. 그럼 여기서 이 함수의 역함수 g.f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g.f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정역과 공역이 바뀌게 되지. 그래서 얘가 위치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다시 말해서 z에서 y로 거쳐서 누구까지 온다는 거야?
x까지 오는 함수가 바로 이 합성함수 역함수가 되겠지. 정의역과 공역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럼 그려보면 7, 8, 9에서 4, 5, 6으로 가고 1, 2, 3으로 와서 이렇게 대응관계가 오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자, 얘가 누구죠? y에서 z에서 y로 가는 거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였잖아. 그럼 얘네 둘이 바뀐 z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바로 얘가 g의 역함수가 되겠지. 그럼 y에서 x로 가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잖아. 그럼 얘네 둘이 바뀐 y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얘가 f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을 합성했는데 얘네 둘이 합성했을 때 도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 f 역함수가 먼저 오고 g 역함수가 나중 오기로 했었죠. 바로 이 함수의 이름은 얘잖아. 그 말은 이 둘이 서로 같겠네? 하고 비교해 봤더니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죠. 그럼 여기서 왜 바뀌었는지 한번 추적해보자. 잘 봐봐. 얘가 F 왔어요. F가 먼저 왔어. 그리고 G에 도달하죠. 그리고 G에 도달하죠. 근데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누구 먼저 거쳐? G 먼저 거치는데 G 역함수 먼저 거치죠. 그러니까 G 역함수가 먼저 거쳐야 돼. 그리고 오면서 F가 나중에 오니까 F가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F가 먼저 있어서 뒤에 있었지만 어디로 갈 때는 돌아갈 때는 누구 먼저 만나? G 먼저 만나니까 G의 역함수가 뒤로 오게 되는 이 현상. 올 때와 갈 때 처음 만나는 함수가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바뀌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개가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그거의 역함수 또한 마찬가지겠죠. 얘는 h를 제일 먼저 거치는 함수잖아. 근데 역함수 하면 누굴 제일 먼저 거쳐? f를 제일 먼저 거치니까 f 역함수가 제일 뒤로 오겠죠. 그리고 h 역함수가 제일 처음으로 와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전부 다 역함수가 붙은다 플러스 위치가 이렇게 왔던 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가버린다. 거죠. 그래서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까지. 자, 이렇게까지 개념 정리가 끝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자, 가보자. 자, 128페이지 17조 14번부터 이제부터 쭉 달려볼게. 자,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f-3은 마이너스 3이고 f 역함수의 7은 2래.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역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어서 2 나오니까 얘 역함수를 구해서 7을 대입해서 2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럼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 얘가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럼 역함수 구하겠다고 x는 ay 플러스 b가 되면서 넘겨. 그럼 ay는 x 빼기 b가 돼. 그리고 나누면 a분의 1x 빼기 a분의 b가 되죠. 바로 얘가 역함수거든? 그럼 여기다가 7 대입하면 2가 된다라고 해서 a분의 1 곱하기 7 빼기 a분의 b가 2다라는 이런 식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역함수는 구하는 거다, 구하지 않는 거다? 최대한 구하지 않고 푸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만 구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우리 아까 역함수가 7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면 원래 함수는 몇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했어? 2 집어넣으면 7 나온다 했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a 값, b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얘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7이라는 거죠. 그럼 둘을 빼니까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가 2가 나오고, 2 대입해서 4 된 다음에 넘기니까 b는 3이 되겠죠.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해주는 거지, 역함수는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14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fx는 ax 플러스 b, 그리고 역함수에 2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랬고, ff 함수에 0을 대입하면 3이 된다. 이때 f6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마찬가지죠. 얘를 어떻게 바꾸자고? f 함수에 0 집어넣으면 2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바꾸자고. 그럼 f0이 2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2겠죠. 그래서 얘는 f2가 3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럼 똑같이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b 값을 구하자는 거죠. 자, 0,2를 지나니까 그냥 b가 2가 되겠고, 2,3을 지나니까 2a 플러스 b가 3인데 b가 2야. 그럼 넘기니까 2a가 1이 되죠. 다시 말해서 a는 2분의 1이 돼. 그럼 fx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f6은 대입하면 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 필수 예제 15번까지 가볼게요. 자, 필수제 15번 문제는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서 했던 1대1 대응 함수 조건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봐봐. fx 함수가 2x고 2의 1-k의 x 플러스 2k,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있는 함수에서 이 함수가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역함수 존재 조건은 뭐였어? 1대1 대응이었죠. 그럼 결국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 어디서 이 문제를 풀었냐면 100 여러 가지 함수에서 11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문제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었고, 거기 있는 문제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 그래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졌어요. 첫 번째, 쭉 위로, 즉 끝까지 위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어느 선 밑으로 못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는 안 됐어요. 계속 내려가야 됐어.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그만큼의 갭이 발생해, 공역과 치역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만 정리하면 활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죠. 끝까지 위로, 끝까지 아래로 간다는 건 끝까지 증가, 끝까지 감소한다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양수여서 바로 기울기끼리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이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끊어져 있는 y좌표에서 대입한 그 y좌표끼리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그대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 일단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해보자. 그럼 2-2k 플러스 2k니까 얘도 2가 되네. 그럼 1 대입했을 때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굳이 따로 식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기울기가 2죠. 얘는 기울기가 2의 1-k죠. 곱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4-4k가 0보다 커야 되고, k는 결국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네. 바로 이게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한 k의 범위일 거고, 그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